요즘 비타민 같은 영양제들 많이 드시죠? 또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하니까 약을 항상 옆에 두고 챙겨 먹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몸에 좋은 약도 한꺼번에 먹으면 해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평소 약 먹는 습관 점검을 해보고요. 약 중복 복용 문제,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효과 좋은 약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드린 것처럼 약대 교수신이 얼마나 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네. 평소에 좀 딱 정해놓고 드시는 약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은 없고, 네. 감기 걸린다든지,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가끔 약을 복용하긴 합니다. 네. 교수님처럼 약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매일같이 약을 여러 개씩 드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당뇨와 심장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매일 복용을 하는 약인데요. 아침에 5알을, 점심 때는 또 1알을, 저녁에 3알, 이렇게 하루에 9알씩을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270알. 30년이 넘다 보니까 조금 약발이 덜 받지 않느냐.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70대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요, 진통소염제의 식욕촉진제, 혈압약과 당뇨약까지 매일 먹는 약의 개수가 11개나 됩니다. 통증이 막 오니까 잠을 못 자요. 병원 서너 가는데 다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떡할 도리가 없더라고. 하루에 9개에서 11개까지도 약을 매일같이 드시는데 사실 당뇨며 혈압에 관절염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네. 그래도 제 생각엔 좀 과하다 싶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시행된 한 연구를 보면, 특히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한 44%,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5개 이상의 약을 먹는 환자들이 10% 정도 네.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특히 노인 환자들에서 이렇게 다약제 폴리파머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먹는 경우에 이런 다약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약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질환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들 중에 특히 성인 질환이라고 하는 저희가 대사성 증후군, 이름처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뤄서 나타나는 것들 말하는데요. 저희가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군집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각각을 치료하는 약들을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약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질환들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오래 가게 되니까 질환이 이완되면서 합병증이 생겨서 또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들이 추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질환이 완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느 단계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추가적으로 또 복용하다 보니까 네. 이런 다약제들에 복용하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필요해서 먹는 약이라면 상관이 없을 테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었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매일 먹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약을 먹게 되면 약에 의해서 약이 그림을 아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분포를 한 뒤에 이게 간이나 혈액이나 심장 쪽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배설을 해서 우리 몸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약이 하나면은 네. 이런 작용이 한 번에 끝나겠지만 여기에 약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 약들끼리 흡수되는 과정에서, 분포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서로 약들끼리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좋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효를 과다하게 증강시킬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약효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또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빈도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약을 몇 개 이상 한꺼번에 먹을 때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명확하게 개수를 정하기는 애매한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문헌들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다약제라는 개념은 이제 약의 성분으로 이제 5가지 이상을 이야기하고 일부 그 해외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7가지 이상의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됐을 때 이러한 부작용들이 이제 과다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들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들은 이런 약의 성분 하나하나는 다 모르고 네네. 처방받는 대로 그냥 지어 먹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럼 애당초 병원에서 이런 위험성을 좀 간과하고 너무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뭐 일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지만 네. 이제 이런 다약제를 복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질환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이제 그 기관에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처방을 받게 되고 네. 이제 다른 진료과에서는 또 그 해당 질환에 대한 이제 주 처방들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약이 중복되기도 하고 이제 유사한 성분이 처방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중복 복용 문제.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봤더니 이 약 네.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고 그리고 네네. 전문가들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까? 토론토 대학이나 일부 대학들에서 이러한 다약제 복용하는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국내에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얼스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먹는 다약제들 사이에 어떤 이제 위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여러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네. 특히 어떤 약들을 특히 주의하라라는 이런 가이드라인들도 실제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노인 사망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 연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관찰 연구들도 있고 주로 이제 이렇게 다약제를 복용한 환자들에서 네. 이런 사망률이 이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약을 같이 먹어야 하는 경우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피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부분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당뇨약과 무릎 관절약을 함께 먹는 네. 경우였는데요. 이 무릎에 좋은 게 뭐 글루코사민 이런 약이 있는데 네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그 노인 환자들이나 아니면 무릎 관절 예방을 위해서 이제 글루코사민을 많이 복용하고 계신데요. 네. 이 글루코사민은 이제 국내에는 그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이제 시판이 되고 있고 그러게요. 일부는 이제 약으로도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뇨 환자에서의 이제 글루코사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이 글루코사민을 이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이 당뇨 환자한테 이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면 건강한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더니 이제 건강한 성인한테는 영향이 일부 없었고요. 네. 이제 당뇨 환자들은 이제 4주에서 8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연구를 했을 때는 이제 크게 효과가 이제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지만 문제는 이런 이제 골관절염 약은 오랫동안 복용을 하셔야 되니까 장기 그 기간에 대한 영향은 사실 현재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당뇨 환자들 특히 이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당뇨를 앓으면서 관절염까지 얻게 되면 네. 둘 중 하나에 대한 약은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원래 그 당뇨 환자들은 이제 당뇨 말고도 관련된 여러 가지 신장이라든지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 약을 복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퇴행성 관절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치료 방법이 이제 운동요법과 함께 여러 가지 진통제들이 처음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당뇨 환자임을 밝히고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셔서 치료를 하실 때 이제 가장 적합한 약으로 이제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골다공증 환자가 빈혈까지 앓고 있는 경우인데요. 골다공증 하면은 일단 뭐 칼슘 이런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를 네네. 함께 복용하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또 상충이 됩니까?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이 몸에 들어올 때 흡수되고 또 분포되고 대사되는데 철분제하고 그 칼슘약을 함께 동시에 복용하시게 되면 흡수 과정에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나타나게 돼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이 칼슘제를 드셔도 되고 철분제를 또 같이 드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없도록 이제 복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분리해서 복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카심약은 예를 들어서 하루 3번 복용하시면 네. 아침, 점심, 저녁 때 드시고 철분제는 이제 취침 전에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카심제를 한 번만 드시면 아침에 드시고 철분제는 저녁 때 드시는 이런 복용 방법을 취하시면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같이 복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 그게 번거로운 과정이고 그래서 그렇죠. 지키기가 쉽지 않긴 네네. 한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기약 문제인데요. 네. 원래 감기약은 다른 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다이어트 약 네네. 먹는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또 함께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참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약들 중에 이제 모든 성분은 아니고 일부 네. 성분 중에 그 중추신경 흥분제 성분이 있는데 이제 식욕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감기약 중에 저희가 그 코가 막히거나 감기 걸리면 왜 코 막힘이 있어서 네네.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그 코에 그 혈관 막히는 게 혈관이 이제 이완돼서 나타나는 걸 수축을 해주게 되는데 그 수축하는 약제가 또 중추신경 흥분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제 중추신경 흥분에 대한 영향이 이제 중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주의를 요하겠고요. 이런 경우 그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시는 여성분이라면 만일에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본인의 그 다이어트 약을 명확하게 어떤 약인지를 이제 알려주시고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중복 효과가 없는 감기약을 처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병이 있을 때 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네. 먹는 경우 살펴봤는데 사실 요즘에 건강 보조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네. 처방전 없이도 영양제를 참 많이 드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그 알약으로 된 항산화제하고 네. 비타민을 챙겨주시는데 가끔 이제 귀찮다가 생각나면 동시에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네. 함께 먹는 거 괜찮아요? 비타민제 같은 거.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멀티비타민이라고 해서 이제 조성을 맞춰서 그 각각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용량을 맞춰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은 보통 같이 복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비타민을 복용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여러 가지 비타민제들을 한꺼번에 드시다 보면 특히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비타민 A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인데 간이나 이런 데 이제 저희가 권장되는 용량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그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함량이나 용량을 확인하시고 이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함께 먹었을 때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함께 먹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약들 아무 있겠죠. 특히 뭐 철분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그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복용할 때 비타민 C랑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좋긴 하지만 이제 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바이타민 E하고 같이 이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니까 같이 복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약을 복용할 때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네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약 같은 경우에 네네. 삼키기가 좀 힘드니까 네네. 갈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루 이렇게 네. 물에 타서 먹기도 네네네. 하고요. 거기다 더하면 이제 꿀까지 조금 첨가해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 약에 따라서는 그 약을 통째로 그 알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면 안 되는 약들이 있고 이제 약에 따라서는 그냥 쉽게 갈아서 먹어도 되는 약들도 근데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알약보다 가루약이 몸에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붕해하는 그 약이 알약이 들어가서 이제 그 가루로 붕해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줄여주니까 그런 과정은 조금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고요. 보통 가루로 먹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알약을 삼키기 힘든 경우에 가루를 많이 복용을 하게 되고 네. 이제 특히 유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약을 삼키기 힘드니까 가루약을 많이 처방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소량의 물에 타서 이제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올리고당 정도를 섞어서 복용하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아이들이 막 써서 가루약 먹기 싫다 그러면은 올리고당 정도는 네. 첨가를 해서 같이 네네네. 먹여도 괜찮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전에도 한번 여쭤본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물 대신 다른 음료랑 먹는 거, 예. 네네. 이온 음료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주스. 가장 좋은 거는 물로 드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철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판되는 음료 중에 녹차 우리물 같은 것들 음료수를 같이 드시게 되면 철분 흡수가 방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네. 피하셔야 되겠죠. 이런 약들을 어떻게 챙겨 먹는지 뭐 의사, 간호사가 일일이 살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네네. 환자 스스로가 좀 챙겨야 될 텐데 약 중복 부작용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환자분들이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나 그다음에 약국에서 이제 권고로 구매하시는 약들이 어떤 목적으로 복용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각각의 약들이 정해진 이제 용량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걸 지켜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약의 복용이 필요하실 때는 이제 현재 내가 복용하는 약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처방받는 약들이 이런 약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관리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학대 김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